안녕하세요. 오토 파이프라인 수익을 좋아하는 주간의 오토라이프 고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부를 축적했던 수단 중에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 이렇게 하면 망한다를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의 케이스로. 일단 저도 망한 케이스가 많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셨다시피 따끈따끈한 잘 아시네. 자, 보나요? 자, 따끈따끈한 보증금이 8천이면 9억, 8억짜리죠. 10% 보증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증금이 5천인 6억 가까운 물건 최저가 7일 전에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저 또한 워스트 케이스, 좀 실패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경험이 되었고 저희 채널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굳이 자신의 중요한 자산을 소비, 낭비하지 말고 날리지 말고 제가 실패한 경험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그걸 곧 수익으로 반대국가에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망했던 케이스는 공매입니다. 여러분들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아시나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시리즈 순으로 뭐 경매의 기본부터 경매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맞는 기본 이론부터 정말 낙찰받을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다 제공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망한다를 좀 제 케이스와 물건을 분석하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실질적으로 공매 너무 귀찮아서 집에만 있고 싶어서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냥 한번 눌러보지 라는 케이스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그 투자로 인해서 비용을 날린 실패한 투자를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큰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망한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 귀찮아 죽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매를 좀 했거나, 경공매를 했거나, 나는 이제 좀 그래도 한두 번 해봤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는, 자기 자만에 빠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초반도 아닌 와중에, 그래도 어디 가도 경매 좀 한다는,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 저는 주고용을 안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경매로는 주고용을 안 합니다. 첫 번째, 귀찮아서 주고용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1억도 안 하는 그 아파트를 굳이 내가 직접 가서 부산이었거든요. 직접 가서 내가 받아야 되냐. 그냥 받아서 바로 부동산에 던져서 매도해버리자. 귀찮아서 첫 번째 귀찮아서입니다. 또 귀찮아서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무조건 직접 관할 법원에 가야 됩니다. but 공매는 온라인으로 클릭 2번으로 끝납니다. 입찰이. 자, 첫 번째 귀찮아서 모든 선물 세트를 저는 다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망했었다. 물건 보여드릴게요. 용도 삼창 그린 아파트인가? 네, 2개 호실을 받아서 그대로 매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상의 나래. 난 너무 긍정적이야.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뭐 아까 영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가벼운 물건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네이버 부동산 봤을 때 좀 싸게 느껴져. 그래서 뭐 어차피 10% 걸고 90%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한 20% 정도 남긴다 생각하고 단타로 짧게 먹고 나오죠. 엔터 두 번으로
2천이면 2, 3천이면 괜찮잖아요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경매, 네, 거의 오래됐었죠. 뭐 최근 얼마 전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오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저는 주거용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수라고 또 첨언을 드리고요. 자, 토지 같은 경우에 상상의 나라를 저는 엄청 펼칩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가 없어요. 눈에 띄는 도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게 도로가 뭐 국어라든지 도로가 될 만한 뭔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추측을 통해서 절대 경공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토지는 더. 근데 이 땅이 자꾸 맹지지만 길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가치가 없는 땅이지만 제 눈에는 자꾸 앞에 있는 이 맹지가 도로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개발 허가가. 어떠한 식으로든. 그런 맹지를 받아서, 네, 낙찰 받았던 가격보다 똥값에 넘기거나 앞에 있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 주인에게 넘기거나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망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조심하셔야 되고 주거용도 저는 마찬가지였죠. 아까 공매 조금 편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주거용 공매에 들어가가지고 클릭 2번에 망했습니다. 상상의 나래 빨리 단타 치고 끝날 거야. 자,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 빨리빨리 어 특히 초반에 많이 이런 급한 빨리빨리 사서 빨리빨리 팔아야지 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경우 초반에는 빨리 팔아가지고 조금 남겨서 그 돈을 불려가지고 더 좋은 물건에 빨리 들어와야지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경공매를 떠나서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가치보다 상당히 기대 수익이 작습니다. 주거용도 포함됩니다. 호흡이 상당히 긴 투자 주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경공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대상을 사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주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호흡으로 경공매를 접할 시에는 기대치보다 낮은 수익이나 또는 손해볼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투자 자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막 보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투자 자금 대비 투자 자금을 10 또는 20%로 잡고요. 물건 자체를 80%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낙찰을 받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경공매를 통해서 뭐 1000만 원 정도다 할 때에는 뭐 9천에서 1억까지, 8천에서 1억까지 물건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가격에 제한을 걸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더 높은 물건도 일단 봐두는 거예요. 왜? 혹시나 항상 돈은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라는 기회비용을 저는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제한을 두고 물건을 찾지는 마십시오. But 높은 건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500에서 1000만 원 있으니까 경매 초보고 하고 하니까 저기 저 구석에 완전 무너져가는 가치도 없는 뭐 재미로 한 3천만 원짜리 한번 들어가 보자. 3천만 원짜리 투자해서 300만 원, 뭐 500만 원이 지금 투자금이라고 할 때 300만 원 레버리지 활용해서 3천만 원짜리 사니까 200만 원 남네. 200만 원은 생활비로 써야지. 또는 옷이나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리스크라고 표현하고 싼 맛에 가치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런 케이스는 다르죠. 특수 물건, 어려운 물건을 해소했을 때 싸게 먹고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건 다릅니다. 대신에 부동산 가치가 아예 가치가 없는 물건을 싼 맛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피하셔야 됩니다. 안 팔립니다. 실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철저하게 피하셔야 되고요. 심플하게 제가 망했던 케이스 공매 그리고 맹지는 한번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 전에 이제 경공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 시리즈로 경매 또는 공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토지까지 입찰, 낙찰 받아서 매도할 수 있는 과정은 올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렵지만 가볍게 경공매에 구분을 한번 해보고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경공매 차이점은 해당 자료는 남다른 경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떠왔고요. 잘 돼 있길래 정리 감사합니다. 자, 경매는 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공매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 공공기관이 어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얘기하죠. 에 우리 물건 공매 매각 좀 해줘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매는 뭐 인도명령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전에 세입자, 임차인들이 있다면은 깔끔하게 법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도 잘못된 겁니다. 경매 뭐 깡패들, 용역들 부탁해가지고 싸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입니다. 요새 그런 거 없습니다. 인도명령 법적으로 깔끔하게 네, 명도 가능합니다. 공매는 법원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인터넷으로 클릭 두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인도명령이라는 걸 소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에서 공매가 살짝 조금 어렵더라. 그렇다고 여기도 뭐 물리적인 행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더라. 됐나요? 뭐 이런 과정은 네, 어려우니까 다음에 저희가 정규 채널을 통해서 네, 컨텐츠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경매, 공매고요, 민사고, 국세고요. 그다음에 법원이고 자산관리공사다. 방법은 중요하죠. 법원 직접 가야 된다. 대구에 물건이 있다. 대구 가야 돼요. 자, 대구에 물건이 있다. 공매 인터넷으로 두 번 클릭하면 끝입니다. 자, 입찰 보증금은 네, 10%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최저가의 10%고 그 다음에 공매는 본인 입찰가액의 10%입니다. 자, 그럼 철저하게 망한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게 얘기하는 것도 좀 씁쓸한 부분이네요. 자, 일단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이제 문경권 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황이고요. 나중에 주거용, 그 다음에 1인 법인이 필요한 분리돼야 되는 이유를 또 세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20년도 좀 됐죠. 네, 20년도에 제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정도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용인, 뭐 인천, 뭐 청주 주거용을 안 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주거용을 이렇게 많이 했네요. 네, 주거용 경공매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제 입장인 거고요.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주거용보다는 네, 상가, 공장, 토지에서 수익률을 훨씬 가치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낙찰 받았습니다. 영도구 동삼 삼창 그린 아파트 백이동 1509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이었어요. 1510호였고 어디 그 제 기억으로는 그 군인들이 쓰는 뭐 숙소 같은 개념으로 있다가 이제 숙소가 이제 활용도가 없어져서 일반 매물로 이렇게 공매로 나온 걸로 그때는 인지를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두 개 받았습니다. 받았고 보시면은 나의 입찰 결과죠. 낙찰. 물건 정보입니다. 네, 1509호 같은 경우에는 59.625 제곱미터죠. 평당으로는 나누기 3.3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들어갔을 때 그래도 제가 시세 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가봤습니다. 저 이거 임장을 안 했어요, 아예. 첫 번째 실수 요인 있죠. 뭐 귀찮아서. 두 번째, 에이 굳이 설마. 그죠? 아주 긍정적이게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던지면 되지. 제가 왜 그때 싸게 받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냐면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은 자, 삼창 그린업 타운입니다. 네, 삼창 그린 타운이고 단지 정보 보시면은 영도구 동삼동 해당 물건이 맞고요. 시세 실결업가 여기 83, 뭐 84제곱미터 있지만 전용 면적을 보셔야 돼요. 경공매에서는 건물 면적을 전용 면적으로 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까 몇 년도였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자, 20년 3월. 자, 20년 3월 가보겠습니다. 자, 20년 4월. 이 경매 물건들이에요. 저기 물건들이 제가 받은 물건들하고 이게 다 시세 거래로 찍힙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도.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이때 실거래가가 9,300. 그 다음에 볼게요. 받고 나서 입금 처리하고 4개월 지나서 바로 어떻게 가격 자체가 9,500까지 올라오고 형성이 되고 자, 21년 2월입니다. 얼마죠? 1억 1,200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쭉 이 파이프라인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 1억 1,000, 2,000, 2,500 많게는 1억 4천까지 갔었네요. 자,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어요. 임장 안 한 것 치고는 잘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But 뭐죠? 너무 급했다. 너무 급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갔을 때 엉망이었어 봐요. 집이 아예 뭐 벽이 없거나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낡아가지고 올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8천 받은 거에서 이 정도 평수면은 한 2, 3천 들어간다 치면은 똔똔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망했다고 첫 번째 귀찮아서 안 가보고 마우스 클릭 두 번으로 끝냈다. 끝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뒤로 제 경공매 인생 중에서 이 두 건 빼고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기회로 저는 귀찮아도 입찰을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임장을 안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될 줄 알았어요. 왜? 이거 주거용 너무 쉽잖아요. 그 뭐 부동산에 좀 싸게 받았으니까 뭐 9천 얼마였죠? 아까 한 1,000만 원 남기고 좀 던져주세요. 세금 다 떼고 그냥 저는 조금만 가져갈게요. 라는 스탠스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 마우스 두 번에 1,000, 2,000이면 괜찮잖아요. 잘못된 거죠. 무한긍정. 세 번째, 빨리빨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뭐였죠? 싼 맛에 들어간 겁니다. 싼 맛에. 자, 한 건, 두 건. 싼 맛에 들어가서 차라리 이 시간에 쉬었더라면 네, 저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좋은 물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더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야 손해는 아니잖아. 너 망한 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케이스로는 완전히 망한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망했고 운이 좋아서 돈을 안 날렸을 뿐이지 다 날릴 뻔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그래서 경공매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경매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물건을 찾는 것보다는 물건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각 정보, 물건 종류. 매각 정보는 보지 맙시다. 전체를 놓고 뭘로 볼까요? 주거용, 주거용 보지 마시죠. 자, 근린주택. 네, 상가랑 뭐 1층에 상가 있고 2, 3, 4층 뭐 주택 쓰는 그런 걸 근린주택, 근린상가라고 얘기하죠. 보시고 특수물건에 자, 건물만 매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당했죠. 건물만 입찰. 자, 어우, 많이 나옵니다. 자, 12%, 감정가에 33%, 미진행. 자, 2%까지 떨어지고. 자, 이거 왜 이럴까? 이거 무슨 하자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떨어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특정해서 보는 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저도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경매 완전 초보일 때입니다. 너무 몰랐었던 때였고 제 꿈이 건물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자금력도 형성이 안 됐지만 20대 후반이었죠. 후반입니다. 네. 건물을 그냥 무조건 갖고 싶다 해서 이런 건물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웃기게도. 좋죠? 좋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1층에 상가 깔고 옥- 탑층에 우리 살고요. 나머지 임차 놔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분당 서현동에. 자,
여기가 함정입니다. 빨간색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지는 매각조에. 자,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건물들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죠. 자, 땅 위에 있다는 거는 땅이랑 건물이랑 같이 나와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있습니다. 99.9%는 뭐 땅이랑 건물은 같이 붙어서 움직여줘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상가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따르게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땅 주인이랑 토지 주인이랑 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자, 땅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상이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와중에 건물 주인이 서춘희 씨가 빚을 져가지고 경매에 나온 겁니다. 한없이 유찰되죠. 왜 유찰될까요? 왜?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 야, 너 내 땅 위에 자고 먹고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월세 내. 지료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연체가 되잖아요.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냥 없애버린다고요. 저 또한 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입찰을 들어가서 건물을 그냥 싼 값에 철거까지는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토지 주인에게 제가 받은 낙찰 가격 50% 가격으로 헐값에 던지고 나온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특수물건이나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차근차근 쉽게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경매, 공매 이렇게 하면 100% 망한다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20대 때 또는 30살 중후반 때 망했던 케이스를 실적인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컨텐츠부터는 일단 경매를 메인으로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서 전문가들이 뭐 하는 그런 눈높이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도 경매에 소액으로, 직장인들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컨텐츠를 쉽게 시리즈화해서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